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현대시 1번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제목이 좀 긴데요. 우선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갈까 해요. 자, 우선 김소월이라는 이 시인은 우리가 1920년대 대표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시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민요적 물격을 사용한다거나 뭐 반어법, 그리고 뭐 울림소리 사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김소월의 또 다른 특징은 향토적인 시어, 소속적인 시어, 그리고 방언 사용을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시인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을 좀 살펴볼게요. 바라건대는, 자,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 확대를 해보죠. 자, 바라건대는, 그러니까 바라고 있어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구나. 우리가 시로 들어갔을 때 화자의 소망이 나오겠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자는 나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보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나라는 개념을 포함한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자, 마지막에 있었다면 요 부분은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다, 가정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습이라는 것은 왜 쟁기 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 보습될 땅, 이거는 이제 농사 지을 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김소월은 아까 얘기했듯이 1920년대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그냥 땅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사적인 관점,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이 땅은 우리 조국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현재 화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자의 상황, 땅이 있었다면 하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상황은 땅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땅이 없다는 건 아까 조국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땅이 없는 상황은 나라를 뺏긴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땅을 잃고 우리 민족의 모습이 어땠는지 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자, 동무들과 내가, 이걸 두 글자로 합치면 우리죠.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우리라는 화자가 나왔고요. 나라고 하는 화자에서 우리라는 화자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확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가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에서 확대시켜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 민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화자가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이냐? 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아요. 되게 평범하죠. 그러니까 이 꿈은 어떻다? 평화로움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평화를 꿈꾸고 있는다. 꿈꿈? 근데 좀 웃기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화자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땅이 없고 조국을 잃었다고. 그러면 평화로운 이 상황이 되려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되찾아야죠. 자, 평화를 꿈꿨다. 이렇게 되려면 땅을 찾아야 해.
그러면 땅을 찾는다는 건 곧 조국을 찾아야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이제 국권을 회복해야 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화자가 꿈을 꾸었다. 어떤 꿈? 국권을 회복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도치법 사용한 거 확인 한번 할까요? 도치. 자, 나는 꿈을 꾸었노라. 그래서 이 꿈을 하는 이 두 줄이 이 사이에 들어가야겠죠? 이 도치법은 이 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연으로 내려갈 건데 2연 시작이 그러나입니다. 자, 2연 시작 그러나. 왜 우리는 그러나가 나오면 역접의 시어다, 뭐 접속사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앞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뒤가 반대가 될 거다. 자,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평화의 꿈이었습니다. 꿈, 소망. 그래서 이 내용이 긍정이었어. 그럼 반대로 지금부터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럼 여기가 긍정이었으니까 반대로 현실은 부정의 얘기를 할 것이다. 추측할 수 있죠? 바로 집 잃은 내 몸이여 하고 나옵니다. 이 집은 곧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을 잃었다라는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제목이 나오고요. 이처럼 떠도르랴.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죠. 답을 알고 있어요. 떠돌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땅이 있었다면 떠돌지 않았을 거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새롭고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떠돌지는 않았을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표현법 하나 얘기를 해보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 느낌표.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리법 나와 있죠. 우리가 영탄법과 서리법을 합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투를 한번 보시면 탄식을 하는 말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영탄법과 서리법이 사용된 거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영탄적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해요. 선지에서 이런 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영탄적 표현이라는 말 안에 영탄법도 들어가고 그 옆에 서리법도 같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굉장히 범위가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탄적 표현이라는 범위 안에 영탄법과 서리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서리법을 통해서도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시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떠돌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했던 그 공동체가 다시 얘기하면 유랑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3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가 나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자, 희망의 반짝임 좋은 거죠. 별빛 반짝이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아득하다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이 아득하다는 것은 멀리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긍정은 화자한테 있어서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뭐뿐이냐? 물결뿐이다. 긍정은 멀리 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부정이겠죠? 그래서 부정. 물결은 부정을 뜻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자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연 갈 건데요. 4연의 시작이 다시 그러나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앞뒤가 바뀐다 그랬어요. 지금 2연과 3연에서 얘기한 것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부터 얘기할 것은 긍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자, 황송하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감사할까? 긍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라. 자, 이 길은 대부분 인생, 뭐 삶,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아우 앞에 길이 그냥 탄탄대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로, 그러니까 넓은 길은 잘 나가는 사람들의 길이야. 그럼 화자한테 있어서 가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도 불구하고 나는 나아가리라. 자,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노력을 할 거예요. 자, 보이는 산비탈엔 산비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집, 땅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 조국에는 온 새벽 동무들, 자, 새벽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새벽은 아직은 어둡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아침이 올 것이다 라는 것에서 새벽은 희망의 시간으로 쓰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미래는 긍정이다. 자, 동무들 저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자, 산경을 김맨다라는 것은 뭐 농민한테 있어서 그 김을 맨다는 건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각자, 저저 혼자, 각자 자기 일을 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랑민들은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왜 미래를 긍정으로 생각했느냐? 바로 요거 때문이죠. 각자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들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다 했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 그러나 두 개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면서 앞뒤의 내용을 바꿨잖아요. 요런 부분, 앞뒤의 내용을 바꿔주는 부분을 우리가 시상전환이라고 해요. 이 시는 시상전환이 2번이나 사용이 됐던 거죠. 시상이 전환이 되면 화자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자의 어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지에 우리가 어조가 변했다라고 한다면 시상을 전환했을 때의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로 우리가 시상의 전환이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시는 백석의 작품입니다. 백석의 산곡, 함주시초라고 되어 있죠. 우선 여기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은 이 시가 같은 제목의 다른 시들이 있다, 연작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함주라고 하는 건 지명 이름이고, 그렇다는 것은 아마 이 화자가 이 함주라는 곳에 가서 이 시를 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행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산곡은 그냥 산골, 골짜기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럼 화자는 함주로 갑니다. 우리도 같이 가볼게요. 올라갑니다. 자, 돌각담의 머루송이 깜하니 있고, 깜하니 요건 이제 까맣게
머루송이가 까맣게 있고요. 자갈밭에 아즈까리 알이 쏟아집니다. 이 아즈까리는 뭐 피마자라고 하는데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잠풍하니 뜻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부니 볕바른 골짜기다. 볕이 바르다라고 하는 건 햇볕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줄 엮어서 화자가 보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아마 제목이 함주시초다 보니까 아마 이 평화로운 마을이 함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는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했다. 자, 집을 구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집을 구하는 이유는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다. 요게 이유, 집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 집을 구한다는 건 화자한테 있어서는 뭐 휴식처 또는 안식처의 역할을 할 공간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2형 가볼게요. 집이 몇 집 되지 않는 골짜기 안은 방언 사용되어 있습니다. 모두 탓에 긴장감이 퍼지고, 자, 여기에 긴장감이라고 써져 있는데 오타 아니고요. 긴장감 아니고 김장감이라고 읽어요. 감. 이거는 김장할 거리. 김장할 거리들이 그러니까 뭐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절을 알 수가 있어요. 김장은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겨울에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김장은 겨울 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게 백석도 1930, 40년대의 대표 시인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김장을 늦가을에 했었어요. 그래서 잡곡 낯가리가 쌓여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늦가을에 가을 배추로 이제 김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땅에 묻어서 겨울 내내 먹는 거였죠. 그러니까 김장할 거리들이 집에 있다는 것은 그 집에서 겨울을 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화자는 빈집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세월에 비일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 화자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꾸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상전개 방식을 하나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겉에서 안쪽으로, 화자가 밖에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죠. 자, 시상전개 방식, 공간의 이동 얘기할게요. 자, 골이 다한, 끝난, 골짜기가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산대,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 밑에 자그마한 돌 능화집이 한 채 있다. 돌 능화집은 왜 너와 집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너와 집의 방언입니다. 이 집 남길동단 안주인은 이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대화 중인 거예요. 집에 가서 나는 겨울에 이 집을 떠나요. 다시 봄이 되면 돌아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안주인과 대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안주인은 거리로 내려간다. 그런데 화자는 겨울이면 골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것에서 서로 대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대화하는 도중에 화자의 시선이 꿀벌통으로 이동합니다. 화자의 시선의 이동도 있습니다. 화자가 보는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1연에서 또 마을의 풍경 얘기했고 2연에서 김장감, 뭐 납곡, 낯가리, 잡곡 낯가리 이런 것들도 보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돌능화집 그리고 꿀벌통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는 거죠.
자, 낮 기울은 날을 햇볕 장글장글한. 자, 뜻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장글장글하다라는 것도 의태어가 되고요. 의태어는 다시 얘기해서 음성상징어라고 볼 수 있죠. 음성상징어가 쓰였어 어디야 물어보면 장글장글 요거 찾으시면 돼요. 자, 툇마루에 걸러 앉아서 지난 여름 도라꾸는 트럭, 트럭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죠.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 국화꽃도 시들고 자, 지금 늦가을이었으니까 얼른 추워져서 겨울이 되면 이 바지런한 백성들은 곧 벌이죠. 이 벌들도 다 집에 돌아온 뒤에 이 골 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골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꿀벌 통에 있는 이 너와 이 집으로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집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벌들을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꿀벌은 지난 여름 일을 했습니다. 그죠? 꿀을 쳤다는 건 벌들한테 있어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추워지니까 겨울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쉬는 거예요. 겨울엔 쉬는 거죠. 그런데 이 꿀벌을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꿀벌처럼 겨울에 이 집에 와서 쉬는 사람은 또 누구죠? 화자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표현법 하나 얘기를 하고 갈게요. 꿀벌은 화자와 동일시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6글자로 얘기할 겁니다.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 객관적 상관물이죠. 이렇게. 화자도 꿀벌처럼 겨울에는 이 집에서 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상전개 방식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아까 공간의 이동을 얘기를 했어요. 공간이 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이동한 만큼 시간은 흘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아까 늦가을이라 그랬고 여기 겨울이란 단어 나와있죠. 그럼 겨울로 계절의 변화가 있느냐? 어때요? 계절의 변화 있을까요? 자, 이 시는 지금 현재 늦가을인 게 맞고요. 안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나 겨울 되면 이곳에 들어와야지 라고 결정하는 것에서 이 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아직 겨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른 것은 맞지만 계절까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답을 유도하는 선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모두 계절의 변화까지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석의 시에서도 앞에 김소월의 시처럼 토속적인 시어나 향토적인 시어 그리고 방언 사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꿀벌을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우리 민족들이 겨울을 좀 한겨울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좀 벗어나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1, 김소월의 시와 백석의 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